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목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또 몇 명이 확진될까 조마조마한 아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300명에서 단 3명 모자란 297명이 확진됐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절반이 넘지만 그 말은 다른 곳에서도 지금 100수십 명이 확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시청 폐쇄됐고 쿠팡의 한 물류센터도 또 확진자가 나와 폐쇄됐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로나 상황 신재훈 기자가 종합합니다. 어제 추가된 신규 확진자는 297명. 지난 3월 8일 신천지 사건 당시 367명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 중 사랑제일교회 관련자가 166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검사자의 17%가 확진 판정을 받아 높은 양성률을 기록했는데 고령자 비율이 높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경기도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자도 7명이 추가 감염돼 154명으로 늘었습니다. 전국적인 전파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 9명 중 5명이 경북과 부산, 충남 거주자로 확인되는 등 지역 참석자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광주 유흥시설과 관련한 자가격리자 2명도 추가 확진돼 모두 19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른 지자체 주민들께서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 행동 지침을 수도권에 준하여 준수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또 서울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어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시청도 폐쇄됐습니다. 본청 건물이 모두 폐쇄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서울시는 확진자가 나온 2층을 제외한 다른 부서는 오늘 정상 근무한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의 인천 사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해당 센터가 폐쇄되고 동료 등 100여 명이 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루 새 300명 가까운 환자가 증가하면서 2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도 101.9명으로 결국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올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2차 대유행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측에서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죽음으로 교회를 지키겠다, 못 나간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신앙 때문일까요? 글쎄요. 교회가 요구하는 재개발 보상액이 560억 원입니다. 이젠 방역팀 멱살까지 잡으며 방역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근처. 공무집행 중인 방역 차량을 향해 누군가 욕설을 퍼붓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방역진을 거칠게 밀친 뒤 멱살까지 움켜쥡니다. 취재진에 대한 거친 항의가 방역팀에 대한 폭력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전광훈 목사는 서울의료원 입원 중에 기독교계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주장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난 여기 서울의료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한 주일 전부터 제보가 왔어요. 바이러스 테러한다고.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의 알박기 논란도 재점화됐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주민 99%가 이미 이주한 상황. 법원은 지난 5월 사랑제일교회의 명도 집행을 허가해 강제 철거가 가능해졌지만 사랑제일교회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사랑제일교회를 탄압하고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교인들을 동원해 매번 가로막았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 바쁘시더라도 사랑제일교회로 총집결해 주셔서 이 불의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실제로 명도 집행이 들어오자 극우 인사들도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지키는 건 교회 하나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빠의 근거지. 남은 마지막 근거지. 명도 집행 과정에서 충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봉급 주는 거야. 급기야 어제 사랑제일교회 측은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위협적인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죽음으로 교회를 지킬 것이라며 전국 조직이 순번대로 외곽에서 대기하며 유사시 교회로 집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을 적게 받고 더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존치해야 될 교회를 아예 없애고 나가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가 이토록 과격하게 반발하는 실제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018년 조합 측과 재개발 지역 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같은 넓이의 땅을 받아 교회를 다시 짓고 이전 비용까지 받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갑자기 공식 보상가의 6배가 넘는 560억 원을 요구하며 교인들을 끌어모아 집행을 막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이 집을 짓고 모든 걸 500억 이상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 교회를 지킨다면서 전국에서 끌어모은 지지자들과 함께 합숙까지 한 결과는 폭발적인 코로나19 확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측은 어제도 정부가 방역을 핑계로 정치적 박해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잇따라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맞대결이 본격화됐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틀째 각 주별로 대의원 공개 투표가 진행되고 약 30분 뒤 화상으로 연결된 각 주의 대의원 대표가 차례로 바이든의 이름을 부릅니다. 34 votes for the next president, Joe Biden. 25 votes for our next president, Joe Biden. Y 53 votos para Joe Biden. Joe Biden. Joe Biden. 투표 결과 대의원 과반을 확보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It means the world to me and my family, and I'll see you on Thursd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찬조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를 비판했습니다. At a time like this, the Oval Office should be a command center. Instead, it's a storm center. There's only chaos. 마지막 연사로 나선 바이든의 부인 질 바이든은 남편이 공감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He will do for your family what he did for ours. Bring us together and make us whole.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바이든 후보 지명에 대한 반응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펜스 부통령이 경합주인 위스콘신을 방문해 바이든을 공격했습니다. You know, I heard on the way here that Joe Biden hasn't actually been to Wisconsin in 659 days. 올해 77살인 바이든은 29살에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돼 36년간 상원의원을 지냈고 오바마 행정부 시절 8년간 부통령으로 재직했습니다. 1988년 대권에 처음 도전한 이후 32년 만에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 됩니다. 바이든의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은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현지 시간 2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공화당은 다음 주 전당대회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다음 주 수, 목, 금요일, 사흘간 병원 가실 때 문 열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코로나로 온 나라가 떨고 있는 이 와중에 의대 정원 늘리는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사들이 다시 병원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또 내일부터 전공의들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갑니다. 피해보는 건 아무 잘못 없는 환자들인데 꼭 이 방법밖에 없나 싶습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정부와 의료계가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웃는 얼굴로 주먹 인사도 나눕니다. 무섭게 번져가는 코로나19 여파로 의협이 정부에 일단 만나자고 손을 내밀면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무척 뵙고 싶었습니다. 정부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고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2시간 동안 이어진 비공개 회동은 결국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등 추진 중인 4가지 의료 정책에 대해 서로 대화해가며 보완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을 4대 악으로 규정한 의사협회는 정부가 이를 먼저 철회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정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현장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의 이런 목소리를 경청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결국 의사협회는 다음 주 26일부터 사흘간 애초 예고한 대로 2차 집단 휴진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당장 내일부터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국 병원의 전공의들이
또다시 집단 행동에 나섭니다. 특히 하루씩에 그쳤던 지난 집단 행동과 달리 이번에는 무기한 파업을 선언해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의료계와 계속 대화하겠다고 밝히고 의사협회도 대화 거부를 못 박지는 않아 물밑 협상 가능성은 남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견본주택에서 봤던 가전제품이 막상 입주 때는 들어가지 않거나 도배나 바닥재가 들떠 있으면 무척 속이 상합니다. 그동안은 하자에 대한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해서 건설사와 힘겨운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정부가 기준을 개편해 시공사 하자를 좀 더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준공을 앞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수도꼭지가 벽면에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세탁실인데 정작 세탁기를 넣을 공간이 없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의가 빗발치자 건설사는 실외기 아래 선반을 배치했지만 불만은 여전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제일 작은 세탁기밖에 안 들어가요. 전재산 다 맞춰갖고 비까지 내면서 첫 집이라고 갔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부엌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2년 전 분양 당시 견본주택에는 인덕션으로 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가스레인지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가전기기 관련 분쟁이 발생해도 하자로 인정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가전기기에 대한 하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판정 기준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시공사가 설치한 가전기기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또 견본주택 등에 제시된 가전기기를 설치하기 어렵거나 설치하더라도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시공하자로 본다는 기준이 생기는 겁니다. 가전기기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빈번한 하자이면서도 기준이 없었던 도배나 바닥재도 들뜸이나 벌어짐 같은 하자 판정 기준이 마련됐고 지하 주차장이나 승강기, 옹벽 등에 대한 판정 기준도 신설됐습니다. 또 그동안 기준은 있었지만 불명확했던 결로나 창호, 위생기구 등 12개 항목의 경우 기준을 개선해 하자를 좀 더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해결했었어야 되는 것이 이제 그 명확한 기준이 제시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빨리 해결됨으로써 입주자들의 권익이 조속히 구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시행 예정이며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라 하더라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남아 있으면 적용됩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